은 예, 다시 마이너스로 적정 주가 위에서 사신 거죠. 고점에 물리셨을 가능성도 좀 있고, 그죠? 예. 어제도 댓글도 보니까 고점에 물리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 네, 딴 마을에 가셔서 물리신 다음에 저희 마을 와서 치유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희 마을에서 주식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돈을 안 잃고 안 물려요. 자, 그래야지 파이가 안 작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죠. 자, 그렇고, 네, 주가가 떨어졌다고 우울하신 분들은 다시 공부를 다시 하셔야죠. 자, 주가가 떨어지면 좋아야 되는데, 예, 줍줍할 수 있어서. 네. 자, 어이 오시고요. 자, 수수님, 자, 러시아에서 오셨고, 자, 보겠습니다. 토요 정모라방 이제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자, 미국 투자 스토리에 반갑습니다. IMF 때부터 투자를 해오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등을 공부하고 있는 미트리마을 이장이고요. 제 채널은 예능 힐링 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주식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This one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교육 방송이죠. 자, 오늘 토요일 정모라방 시작합니다. 자, 토요일은 이제 장기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죠. 그래서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는데, 네, 평일에는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날 소식 드리는데 저 정신이 없고요. 자, 토요일날은 좀 장기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조금 이제 변화가 있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토요일 정모라방이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고요. 자, 하루님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토요 정모라방 오늘은 또 특별한 게 올해 마지막 토요 정모라방입니다. 자, 2024년이 이제 끝났죠? 2024년. 네, 그래서 자, 2024년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그죠? 예, 자, 굿바이 2024. 자, 2024년에 저희의 표어는 민첩이었습니다. 2024년이 왜 민첩하게 행동해야 됐냐면은, 예, 2024년엔 다들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에 진짜 침체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샴늘도 적용되면서 실업률이 4.3%로 올라가면서 샴늘에 가까이 왔죠. 네, 그러면서 막 침체가 온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그럴 때 민첩하게 예, 자, 돈을 준비해 놨다가 줍줍을 열심히 했습니다.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 사실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S&P 500이 10%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자, 여러 가지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뭐 네, 실업률 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막 팔았죠 그때. 자,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주식시장이 공포를 많이 느꼈는데, 자, 그런 예, 피크로 많이 떨어졌을 때 민첩하게 줍줍을 했죠. 저희 4월에도 줍줍하고 7월에도 줍줍하고 9월 10월에도 열심히 줍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민첩하게 줍줍을 해가지고 네, 수익을 많이 내셨죠. 알파를 달성하셨길 자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민첩하게 잘 행동을 하셨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4년은 너무 좋았습니다. S&P 500이 25.89%나 올라갔고요. 자, 나스닥은 34.56%나 올라갔습니다. 다우도 13.99% 올라갔어요. 자, 러셀 2000도 11.52%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아무거나 ETF만 사셔서도 수익을 잘 나는 해였고요. 최소한 11.52% 이상은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의 기준은 S&P 500이죠. 25%가 수익이 나셨고, 예, 그거보다 이제 본인의 위험도 베타값을 곱하신 다음에 알파까지 달성하신 분들은 더 잘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 마을도 며칠 전에 수익률 조사를 했더니 100% 이상 수익을 내신 분들이 34% 정도 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알파를 달성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바닥에서 줍줍을 잘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요 4월달하고 7월달에 자, 많이 떨어졌을 때 줍줍을 하셔서 민첩하게 자, 열매 따셨다가 여기서 줍줍하고 열매 따셨다가 줍줍하시고 아니면 그 전에 현금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이거 기다렸다가 다시 줍줍하시고 자, 그래서 알파를 달성하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이 너무 좋았죠. 2022년에 많이 떨어졌지만은 15% 정도 떨어졌지만 2023년에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자, 2023년이 회복기였죠. 저희가 2022년, 2023년은 자, 인내가 저희의 표어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약간의 민첩성. 2024년에 진짜 민첩하게 잘 줍줍을 하면서 올해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자, 다들 기간
기관들이 올해는 침체가 온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가지고 주식을 많이 팔고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에 수익을 거의 못 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자, 일단은 저희는 주식을 들고 버텼고, 네, 최소한 반 정도는 들고 버텼고, 2024년에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올해 수익이 많이 났는데, 올해 전반기에 수익이 10% 이상이 나면 S&P 500이 후반기엔 7.7%까지 수익이 난다 얘기 드렸죠. 1950년부터 통계를 내보면 그렇습니다. 뭐, 물론 과거 데이터를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은, 자, 8.9% 정도 조정이 나더라도 8.9% 정도밖에 안 빠진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8월 5일날 8.9% 딱 빠지고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7.7% 이상이 올랐죠.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9.05% 정도 자 올라 있습니다. 아직도 1.3% 정도 더 올라 있습니다. 뭐 약간의 산타 랠리가 있었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월화까지 3일 동안 산타랠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9.05%까지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8.32%밖에 안 올랐는데 그때보다 조금 더 올랐죠. 9.05%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통계보다도 지금 잘하고 있어요. 1.3%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좋은 해였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S&P 500을 5년 정도 통계를 내보면은 그냥 계속 우상향하는 시장입니다. 저희의 가정이 이게 무너지면 안 되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거는 주식시장은 우상향한다. 그리고 주가는 적정주가 밑으로 적정주가로 회귀한다. 자, 이런 가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 500 지금 5년 동안 84% 올랐죠. 5년 동안 84% 올랐으면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매년 한 11% 정도씩 수익을 내면은 막 한 그 정도 되죠. 네, 그래서 S&P 500 84%, 나스닥은 5년 동안 118% 올랐습니다. 다우도 5년 동안 50% 올랐고요. 러셀 2000 34% 올랐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도 왔었고 2022년에 어마어마한 조정을 겪었죠.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뭐 지역은행 위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들 잘 이겨냈습니다. 결국은 뭐 미국 주식을 우상향 한다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상향 할 거라고 보는데 자, 가끔씩 이렇게 조정이 한 2년에 한 번씩은 옵니다. 뭐 작년에는 조정이 안 왔기 때문에 올해 자, 한 10% 정도 이상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1900년대 이래로 2년에 한 번씩은 조정이 왔다. 뭐 6년에 한 번씩은 큰 폭락 20% 이상씩 침체 시장으로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뭐 내년도에도 10% 안 빠지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올해도 10%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가 제일 잘했냐? 역시 빅텍이 잘했죠. 올해 인기 있던 주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애플이 32.75% 올랐죠. 네, 아마존도 47% 올랐지만 가장 잘한 거는 엔비디아가 176%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을 많이 견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많이 올라온 게 있어요. 주식시장에 176% 어마어마하죠. 자, 그 다음에 테슬라도 73% 자 올랐고요. 그 다음에 메타도 69% 70% 그래서 테슬라하고 메타는 70% 정도 올랐고 자, 엔비디아는 180%. 그 다음에 저는 진짜 놀라운 게 꼭 빅텍만 아니더라도 월마트하고 코스코도 잘 올랐습니다. 월마트이 74% 올랐어요. 테슬라보다 월마트이 더 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 드리지만 10백원은 성장주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서 잘 관찰을 하면은 자, 올라올 만한 주식이 많죠. 그래서 올해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월마트 같은 필수 소비재는 굉장히 잘했고요. 경기가 둔화될 때 월마트 같은 필수 소비재가 잘 팔리죠. 물론 코스코도 빅텍만큼 잘 했습니다. 거의 뭐 한 40% 가까이 올랐고요. 19112 34% 올랐죠. 은행주들도 되게 잘했습니다. JP모건 41% 올랐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뭐 빅텍하고 월마트, 코스코, 그다음에 제약주, 다이어트 약들, 그다음에 은행주들 굉장히 올해 좋았던 해입니다. 자, 마이너스가 났던 주식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잘 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116%씩이나 자, 올랐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었고요. 뭐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방어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약, 그 다음에 인공지능 주식들, 그 다음에 은행주들 제재 완화 기대하면서 많이 올랐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한 해였습니다. 자, 2024년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해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전 세계 시총 10위 안에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사우디 아람코는 워낙 1등이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죠. 오히려 밀려나가고 있고. 자, 애플이 3.8조 달러, 엔비디아 3.3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3.2조 달러로 3조 달러 클럽에 기업이 3개나 들어왔죠, 올해. 그 다음에 구글하고 아마존이 2조 달러 클럽으로 올해 들어온 게 또 눈에 띄고요. 1조 달러 클럽으로 일단은 메타
데이터가 유지가 되어 있고 테슬라 다시 들어왔죠. 브로드컴도 들어왔고 TSMC도 들어왔습니다. 다 인공지능 수혜주들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들,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들 자 올해 잘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자, 2025년이 올해랑은 다를까? 이거 자체를 묻는 거 자체가 우문입니다. 우문이라고. 이제 현답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가격 편향 이런 거 계절성 이런 걸 잘 안 믿죠. 예, 뭐 작년에 산타랠리가 왔다고 올해가 산타랠리 오는 것도 아니고 뭐 5월에 셀림메 5월에 떨어졌다고 항상 5월에 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9월 10월에 항상 떨어진다고 9, 10월에 항상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그때의 현재의 데이터를 반영해 가지고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지 과거 데이터대로 절대 주식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중에서 저는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의 효율성을 세미 스트롱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전문가의 경향을 보셔야 되는데 저는 3데이 법칙을 믿죠. 웬만한 사실들은 3일 안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옛날의 일들은 그냥 다 옛날의 일들입니다. 옛날 통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도움이 안 되죠. 제 논문에도 그렇게 써놨죠.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는 현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2024년, 뭐 2025년 이렇게 떼어놓고 얘기하는 게 되게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2025년에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알고는 가야겠죠. 네, 그래서 자 2025년에 일단은 표어를 자 오늘 정했는데요. 뭐 인내, 민첩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첩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중을 좀 크게 조절을 하는 걸 민첩이라고 본다면 올해는 그냥 이렇게 보겠습니다. 적절하게 전략적 자산 배분. 그래서 올해의 표현은 전략적.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자 올해의 표현은 전략적으로 하자.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하고 네 잘하자. 섹터도 뭐 전술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올해의 표현은 전략적입니다. 저는 올해도 주식시장을 좋게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투자하니까 자 지금 레이트 익스펜션 사이클에 대해서 자 아까 얘기도 드렸지만은 아직도 경기는 확장 국면에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36개월까지 간다고 생각하는데 올해까지도 일단은 경기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침체가 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으로 자 잘만 운영을 하면은 또 알파를 달성할 수 있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략적 올해는 전략적으로 잘 합시다. 자 그래서 위험이 이제 있어요. 자 곰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곰들은 전략을 짭니다. 그럼 저희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자 곰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2024년에도 열심히 전략을 짜서 4월 7월 그 다음에 9월 10월 계속 시장을 끊임없이 흔들어 왔죠. 그때 이유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의 상황은 약간 4월하고 비슷한 상황이기도 한데 자 아무튼 곰들은 그때 그것들을 잘 이용하고 자 곰들은 이제 월가 쪽에서 일단은 먼저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미디어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도 같이 가세를 해가지고 이제 팀을 이루죠. 그렇게 하면서 자 시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전략들이 지금 뭐 본인들끼리 카톡으로 주고받는지 자 미국이니까 왓츠앱이 아니죠. 자 아무튼 어떻게 서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식당에 앉아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인사이더 트레이딩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서로 주고받는 게 굉장히 더 간단해져 추적이 불가능하죠. 거의 자 곰들이 잘생겼네. 자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곰들이 지금 가장 쓰기 좋은 전략은 지금 4월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 드렸죠. 4월달에 한 5% 정도 빠졌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 5% 정도 빠졌다가 약간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달러가 너무 강해요. 자 2015년 이래로 지금 거의 9년 만에 가장 최고의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기가 좋고 자 그 다음에 일본이나 유럽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죠. 그런 다음에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은 달러가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예측까지 하면서 지금 달러가 2015년에 10% 올라갔는데 2024년에도 거의 한 7% 가까이 올랐습니다. 최고로 달러가 강해지는
그런 해입니다. 하지만 얘기를 드렸지만 달러가 강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 41%의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이제 수익을 냈을 때 미국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은 환차 손이 생기죠. 네, 그래서 달러가 강한 게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2022년에도 달러가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2022년 이래로 가장 높게 올라왔죠. 네, 그래서 2023년, 2024년에 조금 안정이 되는가 싶더니 2022년만큼 달러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약화될 거라는 그런 생각도 아직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엔화가 거기에다가 또 약세예요. 자, 엔화가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0엔까지 떨어져서 강세가 들어갔는데 다시 약화가 됐죠. 150센. 뭐 엔캐리 청산의 위험은 없어졌습니다. 자, 하지만은 자, 엔화가 약세로 돌아가고 유로화가 약세로 돌아가고 원화도 약세죠. 이제 위안화도 약세고 다 약세입니다. 통화들이 달러만 강한 그런 상황이 미국 주식시장에 그렇게 뭐 좋지는 않다. 특히 2022년에 빅텍들이 떨어진 이유가 달러가 너무 강하게 해서 다들 환차손이 생겨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다들 EPS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죠. 요즘 들어서 요것만 보이죠. 왜냐하면 경제 지표들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0년물 채권금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 뭐 많이 떨어졌었죠.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6 정도만 하더라도 조금 높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요 4.6이 올해 5월 달 정도에 4.6 정도였죠. 거기에서 지금 더 올라와서 4.6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10년물 채권금리가 멈출 것 같진 않은데 자, 2년물은 어떻게 보면은 더 올라갈 여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기준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100bp를 내렸죠. 자, 올해 7월 달에 경제 위기가 조금 4.3% 실업률 때문에 약간 침체 공포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연준에서 9월 달부터 50bp 내리고 그 이후로 두 번 더 내려서 100bp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반영해 가지고 4.32까지는 올렸는데 더 올라가긴 쉽지 않죠. 왜냐면 100bp를 내렸기 때문에. 하지만 10년물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장기물들은 10년물, 30년물 자,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다들 불안하죠. 특히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자, 채권을 조금 요거에 상응하게 조금 금리를 높게 줘서 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고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금리가 높으면은 또 자산 가치도 떨어지는 그런 나쁜 영향이 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이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꺾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미국의 GDP가 3.1%나 나왔어요. 2.8%로 두 다 될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3.1%로 더 올라갔습니다. 아르헨티나, 싱가포르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경제 성장이 좋고요. 3%대까지 올라온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인도네시아 1.5%죠. 멕시코 1.1%, 중국도 0.9%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 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다 1% 미만으로 마이너스인 국가들도 있죠.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경기가 좋은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달러하고 금리가 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틀란타에서 나온 GDP 나오도 경제 성장이 3.1%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너무 높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고 거기에다가 이제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온 경기 선행 지수도 보시면은 2년 만에 가장 최고치인 플러스로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꺾였다가 올라갔는데 침체 걱정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의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지금 6개월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도 너무 좋죠. 자, 아직 겨울도 안 왔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개인 소득도 0.3%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비도 0.4%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가 나빠질 이유가 지금 당장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일단은 달러도 높고 금리도 높고 이런 상황에다 이제 가장 큰 위험이 이겁니다. 자, 세 번째 위험이 요거 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트럼프가 어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까? 자, 머스크가 자, 어떤 또 조치를 취해서 정부의 효율성을 올릴까? 자, 이런 게 지금 불확실성입니다. 자,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불확실성이 중요하죠.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안 좋아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 부채 한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좀 약간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1월 2일부터 지금 정부의 부채 한도가 지금 폐지가 안 됐고 올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정부 부채 한도 문제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셧다운은 피했어요. 예산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3월달까지 운영은 됩니다. 자, 하지만 정부가 계속 돈을 찍어내야지, 그래야지 이제 정부의 미국 정부가 빚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죠? 한 3.7조 달러 정도 되나요?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자, 그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채권을 계속 찍어내야 되죠. 그런 상황인데, 뎁 실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제를 하면서 너 그만 찍어라, 돈 아껴 써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뭔가 경제적인 부흥을 더 일으키려면 요걸 조금 올리든지 없애야지 되는데, 자, 요게 일단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1월 2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1월 2일. 자, 그래서 요때부터 요 문제가 어떻게 불거질지, 자, 요런 것도 약간은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관세도 올라가고 이민자들도 줄면은 서비스 비용도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곰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보시면은 불안 요소가 뭐냐면은 미국만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안 요소죠. S&P 500은 25%가 올랐는데 유럽은 6.09%밖에 안 올랐어요. 항생지수가 18% 올랐죠. 자, 일본의 니케이도 20%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 올라올 만큼 다 올라갔어요. 중국은 올해 한 9월달까지만 해도 많이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8월달인가요? 좀 많이 떨어져 있다가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반등을 했어요. 한 9월달부터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중국은 0%밖에 안 올랐었는데, 자, 중국도 17% 올랐죠. 17.88% 올랐고, 그 다음에 일본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20%는 올랐습니다. 가족 우에다 총리가 금리를 더 올릴 생각도 없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더 먹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자산이 다른 좀 약세로 돌아간 나라들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그거 하나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유럽이 올해 들어서 6%밖에 못 올랐고,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치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유럽 쪽으로 돈이 흘러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9.43%나 빠졌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돈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돈들은 일단은 많이 빠진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미국에서 이제 수익이 많이 안 나니까 미국을 떨어뜨렸다가 올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유럽 쪽으로 그냥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수익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자, 이런 위험성들이 이제 2025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희망은 있죠? 희망은 항상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에 이제 제가 희망,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자, 요거는 2022년 9월에 만든 제 썸네일인데, 공포에 휩싸인 시장,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때가 주식시장에서 지난 5년간 가장 바닥이었을 때입니다. 자, 코로나 다음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자, 2025년에도 기회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만 하면은 알파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S&P 500 정도 하는 거고, 조금 잘 하면은 알파를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희망을 거는 건 요거죠. 새로운 재무부 장관인 스캇 베센트가 지금 헤지펀드 출신이라서 잘 운영을 할 것이다. 그쵸? 장기물을 더 발행을 하든지 미국의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줄 거다. 그러면 정부 부채 한도는 어떻게 써든지 조정이 좀 되고, 부채 한도를 올리는 건 문제가 안 되죠. 폐지시키는 게 문제인데 올리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스캇 베센트가 뭔가 잘 해줄 거다. 재무부 장관이 잘 해줄 거다. 이런 희망이 일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죠. 연준이 잘 해줄 거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는 거를 연준이 잘 조절해 줄 거다.
그 다음에 제롬 파월이 계속 있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제롬 파월이 트럼프가 해고한다는 얘기 없었습니다. 제롬 파월도 내려온다는 얘기 없었어요. 다 그만둔다는데 제롬 파월은 계속 있겠다는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 잘 운영을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잘 잡는 데 성공을 했죠. 네, 미국 경기를 둔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침체는 또 안 왔어요. 네, 침체까지도 안 오게 올해 9월 달에 50bp를 확 내리면서 침체를 잘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냐? 트럼프 행정부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5.25에서 지금 4.25로 내린 상황이죠. 100bp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bp를 내린 게 금리가 낮냐? 낮지 않습니다. 중립금리 얘기 드렸지만 중립금리를 3%를 보고 지금 물가 상황을 2.8% 정도로 본다,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물가라든지 중립금리보다 높은 상황이라서 금리는 제약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금리를 지금 3.9로 점도표 보셨죠, 이번에. 그래서 3.9로 찍히긴 했지만은 두 번 정도 더 내려서 3.9%가 찍히더라도 여전히 중립금리보다도 높고요, 물가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년 5월 달에 금리를 이렇게 한 번 더 내리겠다고 예상을 하지만 내년도에 한 번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많이 내릴 생각도 없습니다. 한 번 정도 내리면은 여전히 금리는 제약적이고요, 중립금리보다 물가보다도 더 높은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약적인 금리로 내년도에 뭐 관세든 뭐 어떤 뭐 이민 비용 때문에 좀 올라가던 자, 그런 인플레이션 문제는 충분히 제약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내년도 경제전망 보셨죠? S&P 지금 경제학자들이 수천 명이 몰려있는 자, 페드에서 연준위원들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죠. 정말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경제 전망 자체가 내년도에 둔화된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GDP가 지금 3.1%지만은 내년도에 2.1% 정도로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가 둔화되죠. 레이트 익스펜션 사이클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률도 4.3%로 올라갈 거로 생각하죠. 그 다음에 물가는 2.8에서 2.5로 떨어질 거로, 근원이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경기가 둔화되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천천히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물가도 좀 떨어지고 여러모로 지금 연준의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젊은 불마켓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전문가들 나와서 레이트 사이클 익스펜션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뭐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위험은 없다. 그래서 뉴트럴 리스크죠. 중립적인 위험 정도만 있는 그런 상황이다. 중립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은 침체처럼 20%씩 막 침체 시장으로 빠지거나 20% 밑으로 빠질 수가 있죠. 침체가 오면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 상황, 중립적인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많이 빠져야 10%나 그거 이상으로 조금 빠질 수 있는데 그거 이상 빠질 위험은 없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조금 늘렸을 때 줍줍해서 들어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줍줍할 수 있는 돈이 마련돼야죠. 자산 배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연말이라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S&P 500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유포리아, 3주 전에 얘기 드렸죠. 주식시장에 약간 버블기가 있다. 그래서 가장 버블의 5단계 얘기 드렸는데 가장 높이 올라간 단계가 유포리아. 다른 사람들이 막 취해 있어요.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 저희 마을도 그랬죠. 막 90% 가까이 너무 깊으신 분이 너무 많았었는데, 자, 인간 지표로도 너무 유포리아에 다들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더니 주식이 좀 빠졌죠. 그래서 버블이 약간 꺼지면서 올라갔다가 꺼지면서 산타랠리로 잠깐 올라왔는데 약간 불트랩처럼 한 번 더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버블기가 빠졌지만은 뭐 지금 보면은 지금 굉장히 오히려 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떨어지면은 뭐 사면 된다. 그래서 이게 어드바이저의 센티먼트, 투자 전문가들의 어떤 심리를 이렇게 침해하진 않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버블이 좀 빠졌을 뿐이지. 자, 그렇다고 뭐 여기서 뭐 계속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죠. 그래서 어제도 전문가들 나와서 얘기했지만 일시적으로 빠진 거긴 하지만은 이게 어떤 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버블기가 좀 빠졌다. 뭐 S&P 500의 포워드 PE 레이쇼가 22가 막 넘어가는 상황이죠. 원래 20
22 평균인데 5년 평균도 19.5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버블기가 좀 빠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지금이 뭐 하락 추세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고요. 자,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고금리라든지 이제 침체 걱정은 없어졌고, 근데 너무 고금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달러라든지 이런 걸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 경기가 둔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분기 실적 발표 예상치가 4.6%밖에 안 나옵니다. 자, 원래는 9월 30일에 5.2%였는데 그거보다 조금 줄어들었죠. 예, 4.6%로 경기가 좀 둔화될 거로 이제 매출도 좀 둔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IT라든지 유틸러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죠. 네,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거, 헬스케어 쪽,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부동산 쪽. 자, 요런 데는 여전히 5%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데는 잘하고 나머지들 좀 안 좋은 분야들이 조금 있죠. 자, 이런 상황이고, 자, 4분기에 이제 S&P 500의 주당 순이익이죠. EPS가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가는 막 하늘 모르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게 원래 떨어져야 정상이죠.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사실은 요거에 맞춰서 여기서부터 계속 둔화가 됐어야 되는데, 이 괴리감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괴리감을 지금 없애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제가 S&P 500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면 5천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요거의 괴리감에 맞춰서, 좀 너무 많이 버블이 좀 있었기 때문에 꺼지면서 좀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근데 뭐 여기까지 굳이 내려올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한 5,500 정도까지는 조금 이렇게 둔화가 됐다가 이렇게 올려줘야 되지 정상이 아닌가.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뭐 내려갔다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이제 과열이 됐다.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둔화가 되면은 그만큼 금리 상황이라든지 달러 상황도 좀 안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일단은 S&P 500의 내년도 전망이 다 높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좋다 그러는데 뭐 전문가들 다 틀렸죠. 2024년 전망이 원래는 높아야 이게 4,900에서 뭐 5,000 정도. 올해 이러다가 다들 바꿨죠. 6,100으로 바꾸고 6,000으로 바꿔서 결국은 다 틀렸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틀렸어요. 그래서 내년도 전망도 이거 믿을만 하지는 못하긴 한데, 그래도 뭐 골드만삭스 정도는 믿어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골드만삭스는 2023년에도 침체 안 온다고 얘기했어요. 2024년에도 침체 안 온다고 얘기했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나마 골드만삭스는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내년도에 6,500 예상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10%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트 사이클 익스펜션 기간에도 여전히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데 올해만큼은 못 올라가도 내년에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한 뭐 10% 정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펜하이머 7,100, 뭐 도이치뱅크 7,000, 골드만삭스 6,500도 있고요, 6,600도 있고 6,700도 있는데 다양한 기관에서 내놓은 게 내년에도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에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2025년에 많이 올랐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한번 올리면 한 10% 정도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한 10% 뺐다가 10% 올리면은 한 10%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 아마 20%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파 달성하기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톱니하고 저는 완전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톱니는 내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전반기까지 올라갔다가 후반기에 오히려 이렇게, 자,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는 좀 틀려요. 저는 이게 1월 달인데, 1월 달에 잠깐 빠졌다가 뭐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은 조금 반등을 했다가 저랑은 틀리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2월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약간의 극단적인 조치가 나오고 자 이러면서 이 불확실한 상황이 5월까지 지속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또 지역은행들도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상업용 부동산도 아직 좀 불안한 상황이죠. 겨울 지나면은 경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4월달 실적도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겨울 지나서 실적 발표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저는 올라간다는 생각이 아니고 2월에서 자, 5월까지가 오히려 흔들리는 기간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한 뭐 일시적으로 지금 한 6,100 정도 뭐 이렇게 다시 반등을 했다가 1월에 자, 2월부터 5월까지는 좀 오히려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흔들리겠죠. 그러다가 오히려 여름이 돼서 6월, 7월에
9월에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6,100을 다시 회복하고, 네, 7, 8월, 예, 6, 7월까지 하고, 이제 8월, 9월, 10월까지 약간 밀렸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한 6,500, 6,600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500이나 6,100, 이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내피셜입니다. 제가 예측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냥 이 정도의 위험성들이 여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2월부터 5월 사이가 변동성이 좀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9월, 자 8, 9, 10월에 약간 계절성 반영해서 조금 흔들리다가 자 연말에 또 올라가면 6,600까지 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죠. 네, 2024년이 완성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미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제 책에도 적어놨죠. 다시 오는 게 미국 주식 답이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2025년은 더 좋겠죠. 네, 이미 2023년부터 수익들이 많이 나기 시작했고, 챗GPT 나오기 시작하면서 2024년엔 인공지능 어마어마했죠. 자, 2025년입니다. 자, 2025년에도 4차 산업혁명은 완성이 되는 시기다. 이거를 시작 시기라고 보는 사람들인데, 시작 시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2015년에 이미 시작이 됐고요. 지금 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완성기냐면 수익이 플러스가 나는 기업이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빅텍이죠. 그래서 빅텍이 2024년에 70%나 올라왔습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2023년부터 이미 챗GPT로 올라왔고요. 2024년에도 약간 예, 여기, 잘못됐네. 2023년에도 올라왔고, 예, 그 다음에 7월에 잠깐 조정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잘 올라왔습니다. 거의 올해 초 대비해가지고 70%나 올라왔고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버블기를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일단은 과매도까지 한 번만 빼주면은 1월 첫째 주까지만 조금 과매도까지 빼주면은, 예, 다시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되면서. 자, 1월 한 20일 정도부터 실적 발표, 대기업들의, 이제 빅텍 쪽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테슬라나 넷플릭스로 이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S&P 500의 현재 사자 의견, 홀드 의견, 셀 의견을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죠. 메타나 구글 쪽의 사자 의견이 6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 IT 쪽도 61% 올라와 있죠. 헬스케어도 57%까지 올라있고, 이미소비재도 54%, S&P 500이 5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업들은 사자 의견이 많아요. 중립 의견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팔자 의견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보다도 훨씬 사자 의견이 많죠. 그래서 빅텍 위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자 의견도 많고 수익도 잘 나기 때문이죠. 내년도에 경기가 둔화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33%까지 어닝이 증가를 했어요. 수익이 증가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S&P 500의 전반적인 빅텍 빼고는 21.3%밖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수익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빅텍만 보면은 4.2%에서 13%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수익이 증가하고 펀더멘털이 증가하고 적정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2%에서 13% 정도 생각을 하고, 어제 블룸버그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30%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빅텍 위주로 계속 끌어올려주면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예, 지난 2년간의 현상인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엔비디아까지 AI 에이전트가 이제 오고 있다 그러죠. AI 비서들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웨드부시에서는 팔란티어나 세일스포스가 2025년에도 잘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 애플을, 예, 가장 최고 선호주로 뽑았고요. 그 다음에 미주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최고 선호주로 인공지능 생성형 AI 쪽에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당연히 오픈 AI라든지 라마 3.3, 예, 굉장히 잘 하고 있죠. 물론 구글도 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5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걸 뽑았고요. 자, 엔비디아의 이제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을 많이 하냐는, 자, 엔비디아 칩 판매를 보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 쪽 판매가 지금, 예, 이렇게 보시면 300억 달러가 분기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2분기부터는 GB200을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 이런 소식이 들렸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거의 130, 지금 6불인가요? 140불 근처까지 다시 반등을 다
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오픈 AI가 챗GPT의 이제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매달 200불씩 차지하고 소라까지 발표했죠. 이제 비디오까지 잘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BO2죠. 네, 구글의 제미나이에 이어서 BO2까지 해가지고 구글도 역시 네, 동영상까지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성형 AI가 이제는 뭐 물어보면 보고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예, 그림도 그려주고 동영상까지 잘 만들어줍니다.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흐름이 2025년에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죠. 자, 메타는 100억 달러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XAI는 멤피스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더 확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오스틴에도 확장을 시켰죠. 자, 그래서 메타가 라마 3.3 예, 모델을 발표하고 예, 구글은 제미나이 2.0을 발표하고 오픈 AI는 챗GPT 4.5에서 예, 5.1에서 5.3까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인공지능 흐름이 중국과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장을 다 가져가면은 2030년까지 8,260억 달러를 가져가게 되죠. 예, 굉장히 수익성도 높은 시장이고 매년 28.46%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제가 작년에 매일경제랑 올해 전망 얘기하면서 올해는 뭐가 이제 인기가 있을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FSD 버전 13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버전 13이 진짜 나왔죠. 12.5가 나왔을 때도 챗GPT 모멘텀이라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13까지 나오면서 자율주행과 공유택시에 대한 이런 예, 어떤 희망이 더 많이 생겼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올해에 이제 뭐가 또 주목을 받을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저는 요 생각이 듭니다. 자, 인공지능 계속 발전하고 네, 자율주행도 계속 발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게 계속되면서 2025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예, 굉장히 인기가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옵티머스가 드디어 팔리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틀라스 보여드렸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가 인수한 기업 예, 백덤플링 합니다. 크리스마스 예, 산타 옷 입고 뒤로 점프해가지고 예, 백덤플링 하는 거 보셨죠. 네, 그 다음에 피겨 2 나왔죠. 자, BMW 공장에 지금 배치돼서 예, 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3대 기업이 로봇 시장을 앞서가고 있죠. 물론 중국이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유니티리라고 따라오고 있는데 자, 요 3파전이죠. 역시 미국이 제일 잘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픈 AI가 나도 휴머노이드 로봇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갑자기 생성형 AI 만들다가 어떻게 로봇을 만들지? 가능한 얘기죠. 네, 그래서 로봇 기술은 이미 산업용 로봇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로봇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관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로봇을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 앞에다가 인공지능을 갖다 다는 거죠. 자, 요거를 오픈 AI에서 두뇌화 역할을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 쪽에 발전을 해주면 이거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바이두도 만든다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샤오팡도 만든다 그러죠. 자, 휴머노이드 시장이 예, 굉장히 2025년에 각광을 받을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각광을 받는 게 뭐 이 양자 컴퓨터죠. 자, 구글이 생각보다 빠르게 양자 컴퓨터 칩을 발표를 했습니다. 윌로우를 발표했다고 예, 저희만 그래서 가장 빠르게 얘기를 드렸죠. 옛날에 뭐 이미 오래된 얘기고요. 그 이후로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뭐 500%까지 올라갔죠. 뭐 리게티, 뭐 양자 예, 퀀텀 예, 컴퓨팅, 뭐 큐, 자, 뭐 디자인, 디웨이브라든지 뭐 아이온큐라든지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예 요 얘기를 제가 하기 시작할 때 구글 윌로우 얘기를 그때 얘기 드릴 때 양자 컴퓨터 주식 한 5개를 ETF로 그냥 다 많이 0.2%씩 살 거야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양자 컴퓨터가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수익이 나는 거는 제 생각에는 2027년이나 돼야지 수익이 날 것 같다. 구글의 밀로도 한 2026년이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일단은 자, 양자 컴퓨터 주식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올해 침체 온다 그래서 예, MMF 마켓으로 현금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의 9조 달러까지 들어가 있었는데요. 예, 그게 2023년에 1.3조 달러로 시작했는데 그게 2024년에 침체 온다고 그러니까 9조 달러까지 들어갔다가 마지막으로 온 게 5 트릴리언 달러인데 지금 주식시장 끌어올린 거 보니까 이 돈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마 뭐 2, 3조 달러 정도 남았겠죠. 여전히 MMF 마켓에 들어올 돈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월부터 5월부터 약간의 흐름이 좀 안 좋아도 예,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을 계속 끌어올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M2 통화량도 굉장히 많죠. 자, 그래서 지금 통화량이 2022년에 많았다가 2023년에 좀 줄어들었는데 그게 한 2024년부터 다시 통화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의 풀린 통화량이 아닙니다. M2 통화량은 저축성 통화예요. 투자성 통화입니다.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건 M2 통화죠. 자, M3도 있는데 자, 아무튼 M2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자, 2025년에 이제 1월부터 잘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올해 흐름은 대충 예상은 해드렸는데 꼭 맞는다는 건 아니고요. 자,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 얘기 드렸습니다. 당장 1월부터가 문제인데 자, 이제 이 거래일이 남았어요.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까지 지금 대부분의 뭐 스파이라든지 QQQ라든지 다우브라든지 IWM, 러셀 2000이라든지 자 5일 동평선 밑으로 빠졌어요. 지금 15일 동평선 밑으로 빠지려고 지금 간당간당한데 만약에 월화에서 1월 2일, 3일까지 빠져주면은 아마 과매도까지 다 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과매도까지 뺐다가 올리면은 이제 여기서 쭉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쭉 올라가다가 네. 그다음에 은행주들 실적 발표가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다음에 테슬라도 아마 1월 22일 날 실적 발표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넷플릭스 실적 발표 나고 마지막 주에 아마도 성장주들이 대거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달에는 예, 제 생각에는 뭐 조금 흔들리더라도 1월 2일까지 좀 반등을 했다가 여긴 뭐 첫날이니까 좀 주식 매수가 들어왔다가 1월 3일날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CES가 있죠. 네, 젠슨왕이 기조 연설을 하죠. 그래서 미국 최대 기술 박람회가 있으면서 기술주들이 좀 올라왔다가 은행주들 발표하면서 조금 내려왔다가 하면서 1월 달은 그냥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아마 테슬라 이후에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좀 반등을 해서 2월까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죠. 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가 1월 3일날 나오면서 제조업이 올라가고 서비스가 올라가고 FOMC 의사록 1월 8일날 나오고 비농업 부분 고용이라든지 실업률이 예, 덜 떨어져서 너무 좋다 이러면 금리가 계속 유지되고 1월 12일 15일날 CPI 발표까지 예,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자, 금리랑 달러는 계속 강세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1월 20일날 트럼프가 취임하고 극단적인 조치를 첫날부터 쫙 하게 되면은 1월달에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좋은 쪽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예, ISM 제조업이 좀 떨어지고 예, 서비스가 조금 둔화되고 그 다음에 CES 발표가 되면서 예, 그 다음에 FOMC 의사록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영향을 못 미치고 실업률도 조금 올라가고 그러면서 금리도 안정되고 달러도 안정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고 뭐 한 1월 10일 정도에 이제 TSMC가 뭐 반도체 성장 예, 매출 발표를 그달 걸 또 발표를 하고 올라갔다. 뭐 전망도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CPI가 뭐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죠. 물가가. 예, 그러면은 뭐 계속 1월 달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매 판매도 좀 줄고 그래서 금리하고 달러가 안정되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예, 테슬라가 딜리버리도 잘 나고 실적까지 잘 내주면 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성장주들을 올리면서 계속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고 자,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좀 오늘도 긴 시간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도 산책을 앞으로 한 3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올해가 잘 생각하셔서 이제 투자 결정을 하시고요. 제일 좋은 전략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자산 배분. 자, 올해의 표어는 전략적 자산 배분입니다. 전략적으로 하자.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 가정에 사랑 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고요. 네, 자, 목이 아프네요. 너무 말을 빨리